5개 시험 합격한 합격자를 모시고 그 마지막 전략 한 달 남았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질문하세요. 자연스럽게. 알았죠? 자, 이거 답해 주면. 아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자. 아. 만에 얘기하려고. 영어 잘하세요? 네? 영어 기본 베이스라고 하면 저 토익 815 정도 됐고 네. 수능에서 영어 3등급 정도? 영어 3등급 정도 그 베이스가 그렇게 막 높고 그렇지 좋고 그러진 않았어요. 영어는 안 하셨어요? 영어 강의를 문법 강의만 듣고 다른 건 안 했어요. 이제 영어를 크게 나누면은 뭐 단어랑 그러니까 어휘랑 문법이랑 독해랑 생활 영어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단어는 공편토 강의 듣고 강의 들었네요. 공편토 강의 듣고 복습을 항상 그걸로 했었고 암기장으로. 문법은 한덕현 464랑 이동기 500제 이 두 개로 계속 회독해가지고 그렇게 실력을 쌓았던 것 같고 독해는 20문제짜리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 찍는 거예요? 그랬어요 몰랐어요. 좀 가까이 그래서 아무튼 깜짝 놀랐네. 네, 독해는 제가 20문제짜리 뭐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새벽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런 거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그거에서 독해를 해결했어요. 더 다른 거 하진 않았어요.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편토 강의 듣고서 독해집에서 따로 나온 단어는 진짜 수첩에다가 따로 적어서 그것만 외웠어요. 공편토에 없으면은 그거에다 따로 적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에 영어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영어 9급할 때는 아침마다 매일 1시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20문제를 풀면 한 2, 30분 걸리잖아요. 그거 하고 리뷰까지 하면 1시간 좀 넘었던 것 같고 뭐 단어는 밥 먹을 때만 했거든요. 책상에선 안 하고 절대 무조건 밥상머리 옆에서 단어 암기장 따로 놓고 옆에서 한 끼에 한 레슨 2? 그러니까 한 60단어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스터디 같은 거 안 하시고 그냥 분량만 네. 적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 하루에 영어는 뭐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안 하고 그냥 그 20문제짜리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그렇죠. 매일 그렇게 했었어요. 네, 문법 제가 이동기 500제 하고 있는데 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두 개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9급 할 때는 한덕현 사육사만 했어요. 그러다가 7급 할 때 이제 서울시 영어가 필요하잖아요. 지방직 7급이랑. 그거 할 때는 이제 사육사가 너무 익숙하니까 영어는 익숙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걸 하려고 이동기 500제를 선택한 거고 한 3, 4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총.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걸로만 보고 있는데 네. 아니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지금은 이것만 네. 한 달, 그렇죠. 취지가 마무리니까. 지금 남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죠. 더 새로운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마무리해서 갈무리해서 잘 가져가는 게 정답이죠. 그리고 행정학이 되게 네. 양이 많은데 마지막에 양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방점을 네. 찍어놔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걸로만 보고 가셨어요? 아니면 기본 뭐 요약서 같은 걸로 마무리하셨어요? 일단은 요약서에다 단권화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틀 전에 봤고요. 먼저 방점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먼저 일단 2주 전부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무리는 시험 한 달 전에 2주 동안 볼 거를 시험 전 2주 동안 볼 거를 한 달 전에 완성을 해놔야 돼요. 다 정해놔야 돼요. 정해놓고서 나머지 이제 시험 전 2주 동안에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양을 정하려면은 자기가 회독을 많이 쌓았어야 되고 회독이 많이 쌓여야 그 이외 2주 동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한 달 정도 남았을
그땐 방점이 아니라 저는 V 체크했어요. 알아보고 쉽게. 그때 한 달 전에 볼 때는 방점만 본 게 아니라 방점 안 찍혀 있어도 일단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다 보면서 체크했어요.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만약에 다시 공부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7급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불안감이 좀 덜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방점을 안 찍었으면 오랫동안 안 봤다는 뜻이거든요. 오랫동안 안 봤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막상 방점 찍힌 거는 정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어려운 거. 근데 방점이 안 찍힌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쉬운 거. 근데 쉬운 걸 모르면은 틀릴 확률이 더 높으면은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방점을 안 찍었던 거라도 다시. 네. 2주 동안 네 그렇죠. 빠듯할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게 빠듯해가지고 그게 쉽게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 과목이 끝날 때까지 그냥 날짜를 대략적으로는 잡아놨는데 그때 안 끝나면은 뭐 늦게까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끝내려 노력은 하지만 좀 넘어가면은 좀 바꾸고 계획 조금 좀 수정해가지고 그 과목 이렇게 넘어가서 2주를 정했던 것 같아요. 과목 단위로. 네. 네? 국어는 저는 선제 마무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안 하고 기출 한 2, 3회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 넘어가서 기출에 없었던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따로 수첩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제가 좀 추려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서 나침반을 사서 뭐 볼륨 1, 2, 3 다 풀었고 7급 할 때는 반쪽짜리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그걸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네. 네. 휘발 되는 거는 휘발 안 되면 안 날아가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생각으로 더 빠르게 더 집중해서 한다고 의식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회독이 늘어나면은 그 단축되잖아요. 그 단축된 만큼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기출을 아니면 기본서를 그 줄어든 단축된 기간 동안에 여유롭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남들보다 조금씩 나간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나침반을 회독했. 네. 아, 네, 풀었죠. 아, 아니요. 나침반은 회독 안 했어요. 풀고 리뷰하고 끝냈어요. 네, 나침반이 아마 시험 한 달 전, 2달 전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시리즈 하나씩 1, 2, 3 나올 건데 나올 때가 아마 한 달 전쯤 돼가지고 그때부터만 풀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국어는 나침반을 돌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국어는 전부가 암기 사항이 아니잖아요. 독해도 있고 문학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자 같은 경우 암기 과목이고 문법도 암기지만 그런 거는 암기 사항은 이제 돌리면 되는 건데 새로운 문학이나 비문학 등장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실전감과 키우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는. 네. 그 회독이 얼마나 쌓였고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실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기출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실력이 어느 정도 난 된다 싶은데 기출 익숙한데 더 할 게 필요하다 하면 나침반을 봐야 되는 거고요. 우선순위는 그렇게 정해야죠.
네. 이랑 문학도 다 푸신 상태였어요? 네. 다 풀었죠. 독해는 회독을 안 했고요. 문학은 한 두 번, 세 번?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을 회독한다는 느낌보다는 그 문학 문제를 풀면은 밑에 지문들 사지선다 같은 비슷하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뭐 시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반복되는 그런 걸 익숙해지기 위해서 해독을 했지 문학 작품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제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공부하셨을 때 제일 도움이 됐던 부분 제일 도움이 됐던 거요? 약간 팁 같은 거 있잖아요. 팁 같은 거요? 내가 했을 때 제일 도움 되는 거? 이럴 때 성적 잘 저는 많이 먹는 게 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 풀고 좀 많이 먹는 걸로 체력 보충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구나. 이런 걸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 말고 저는 주말에 일요일에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일요일에 공부를 하는 게 진짜 뭐 당연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도움이 됐는데 일요일에 제가 아침에 출석 체크 스터디를 만들었었어요. 한번 한 달 동안 만들어서 두 달 해봤는데 되게 도움이 컸어요. 아침에 일요일에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런 여유도 생기고 아니면 남들처럼 똑같이 늦게 가면 내가 더 열심히 했다는 그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에 더 뭔가 희망차게 월요일을 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일요일에 쉬면은 다음날 월요일도 쉬고 싶어져가지고 공부 한 번 안 하면은 계속 안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게 더 힘들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오는 게 좋았어요. 일요일에 그럼 똑같은 시간에 오신 거예요? 8시니까 네. 4층에서 했었어요. 네. 잠은 제가 잠 잘 못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잠들었었어요. 일어나는 건 7시요. 스터디를 출석 체크 스터디 말씀하시는 거 그건 일요일에 네 일요일만 8시까지. 아니요. 저 영어는 처음에 40점 나왔고요. 국어는 풀지도 않았어요. 영어 풀고 자신감 떨어져가지고 그냥 한동안 안 풀다가 한 제가 여기 1월에 들어왔을 거거든요. 아마 12월에 등록하고서 1월에 여기 들어와서 이제 공부 16년 1월에 시작했는데 그때 한 4월쯤 3월 16년 3월쯤 됐을 때 시험 봤는데 그때 좀 잘 봤어요. 전체에서 4등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잘 찍은 것도 있어요 그때. 그 다음에는 무슨 과목을 어떻게 짜주시면 궁금하다. 그렇게 막 플랜 짜가면서 하진 않았는데 그 성적을 유지했냐는 거요? 아니요 그렇게 3월까지 그렇게 되게 잘 봤어요. 그 한 번 딱 한 번 봤어요. 저도 그때 한동안 안 보다가 그때 전과목 본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저도 잘 봐 놀래가지고 나 잘하는 건가? 그럼 붙을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만했는데 9까지 9급을 떨어졌어요. 되게 낮은 점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거 그때부터 좀 깨닫고 그때 정신 차렸어요. 그러면 9급을 듣고 나서 7급이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 7급을 하고는 싶었는데 제가 7급 수준이 안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 9급만 시작했던 거예요, 과목을. 그래서 16년에는 9급만 하고 17년에는
1월 29일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거예요. 다시 그때부터 7급 과목을 했어요. 구급은 16년에는 지방직 9급이랑 서울시 9급 붙었고요. 17년에는 국가직 9급 고용노동부. 근데 그거 면접을 안 봤어요. 여기 잘못 써 있는데. 필기만 보고 면접은 점수는 되는데 그냥 7급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네, 1월부터 했으니까 1월부터 9월이니까 8개월 넘게 했어요. 아니요, 진모 하나도 안 했어요. 전 기출이랑 기본서, 행정법은 기출이랑 족보 이렇게 했어요. 네. 정리요? 정리를 한 과목이 있어요. 국어랑 헌법을 했어요.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공편토에 없었던 단어들을 독해에서 찾아가지고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네? 수첩이요. 조그만 수첩. 그러니까 수첩을 만든 이유가 그걸로 요약하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보다는 밥 먹을 때나 이제 걸어 다닐 때나 이제 그럴 때 이동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첩에다가 정리를 했고 따로 큰 노트를 안 했어요. 그걸로 뭐 시험 직전에 보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것도 아니었고 저는 평소에 이제 자투리 시간 이용하려고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또 공부도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좋겠다 하면서 네,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행정학이요. 저는 국어요. 아까 말했던 행정학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은 없었는데 점수는 잘 나온 과목이었거든요. 그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근데 그 합격자 스터디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이 진짜 이거면 충분하다고 저한테 확신을 주셔가지고 저도 더 이상 공부를 늘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져서 그것만 했는데 그게 잘 된 거고요. 국어는 제가 원래 좀 독해 같은 거 잘 못해요. 책 읽는 거 느려가지고 그 이해 이력도 좀 딸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독해는 나임이라고 선제국어 선제쌤이 만든 책이 있거든요. 그거 강의 듣고 독해도 한번 해가지고 그 스킬 같은 거 배우고 그 다음부터 조금 늘었어요. 더 그래서 조금 약점이 극복이 됐고 그래도 시험 때면 좀 불안하죠. 무섭잖아요. 이제 결과물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을 보고서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그냥 불안해도 그냥 불안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아니요, 저 시간 안 남아요. 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책 읽는 게 느려가지고 남들은 막 30분 남는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10분도 안 남았어요. 아, 9급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네, 30분. 네, 제 친구가 말해줘가지고 걔는 30분 남았다고. 네, 국가직 9급 때 맨 처음 떨어졌던 시험이 제가 한국사부터 봤거든요. 한국사가 제일 자신 있어가지고 근데 제일 못 봤어요. 제일 어렵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그럴 바에는 어차피 그냥 국어 푸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순서를 무조건 그냥 그대로 나온 대로 네 바꾸지 않았어요. 네, 그 김준규 쌤 압축행정학 있잖아요. 요약서 그거랑 기출 이 두 개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모의고사는 풀면 좋다고는 하셨는데 그걸로 공부 회독하라고 그런 말은 안 했고 그냥 기출만 열심히 해도 그리고 그거 요약서에 단권화만 잘해도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사요? 한국사가 제가 조금 막 좀 역사가 있는데 이제 한국사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그냥 근거 없이 있었는데
국가직 9급 때 65점 맞았거든요. 맨 처음에. 그 완전 망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까지 했던 방법은 필기노트만 했었어요. 아 이건 좀 이게 달라질 수 있겠는데 필기노트에다 기출만 했었거든요. 필기노트 이제 빈칸 뚫어서 같이 스터디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못 본 거예요. 필기노트만 봤다가 불안해서 이제 기본서를 봤어요. 저는 기본서랑 필기노트를 병행하고 기출은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좀 점수가 올랐거든요. 근데 기본서는 조금 복불복이라 양이 많아서 9급 때는 7급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저는 한 건데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한국사를 싫어하면은. 그리고 필기노트만 해도 9급은 사실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저처럼 꼭 하라만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력이 딸리시다고 했는데 네, 영어 독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만 듣고 네. 이해력이 향상돼요? 독해는 이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해는 강의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말한 거고 독해에서 어려움 느꼈던 거, 네. 독해에서 어려움 느꼈던 거는 남들에 비해서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주변에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 독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은 저 영어 독해 못하지 않았어요. 국어 독해는 좀 못했는데 영어 독해는 제가 영어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열심히 했었는데 토익 아까 815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리스닝이 거의 다 틀린 거고 리딩은 다섯 여섯 개 많이 틀려야 평소에 그 뭐였지? 해커스 토익 그 나온 거 파랑색 있잖아요. 파랭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네다섯 개 틀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점수로 바로 직결되진 않았잖아요. 40점 나왔어요 진짜로. 저도 충격 먹었던 사람이. 네. 네. 기출로 단권화했다기보다는 기출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네, 행정법은 기출이랑 족보를 했고요. 헌법은 기본서.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헌법은 어려워서 기본서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런 뜻이 아니라 한국사 필기노트에 있는 그 양이랑 기본서에 있는 양이랑 범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사 많이 틀렸던 이유가 필기노트에 없는 게 나왔다고 생각을 그때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한 거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공무원 시험 과목은 이해 과목이 없잖아요. 다 암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이 암기는 보통이에요. 암기는 보통이고 이해는 아까도 제가 다시 여쭤봤잖아요. 무슨 질문이냐고. 진짜 이해력 떨어져요. 네. 영어 독해 기출은 많이 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전에 주는 영어 모의고사 좋잖아요. 그거 기출 섞여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기출 만약에 한 번 했으면은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기출 섞여 있는 그 모의고사 풀면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모의고사 다른 강사님 거 하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다양한데 어려우면은 최대 35분까지 걸렸고 짧으면은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17년에 제가 풀어봤던 국가직 9급 영어랑 지방직 9급 영어는 40분 걸렸어요. 네, 다른 과목에서 이제 빠듯하게 끝냈죠. 국가직 9급은 종치자마자 마킹 끝났고 지방직 9급은 한 1, 2분 남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영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독해 문제가 그때는 막 주제 찾기 그런 단순한 게 앞에만 보고 맞출 수 있던 그런 게 아니라 맨 밑에다가 밑줄 빈칸 해놓고서 뭔지 맞추라고 하니까 다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곤혹을 치렀었던 것 같아요. 곤욕. 네. 아, 단어에서 틀린, 그러니까 단어만 맞추라는 문제에서 틀린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단어 암기장으로 그냥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네. 밥 먹을 때 최소 70단어, 60단어, 최소 60단어는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끼에 60단어면은 두 끼면은 점심 저녁이면은 120단어 아닌가요? 120단어면은 열흘만 해도 1200단어인데. 그 한 번씩 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했었죠. 한 여섯 일곱 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 공편트 암기장이 조그매요. 얇고 거기다 조그만 샤프 이만한 거 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꽂아놓고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왼손으로 아니다. 밥 먹다가 씹을 때 오른손으로 다시 그 펜 짚고서 그 기억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빈칸으로 돼 있거든요. 암기장은. 그걸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올 때는 그것만 봤어요. 그거 미리 앞에 미리 좀 봐두고 그렇게 해서 생각나면은 지우고 그냥 놔두고 생각 안 나면 또 체크 하나 더 해놓고 그렇게 조금씩 줄여 나갔던 것 같아요. 단어도. 제가 지방직이 목표인데 네, 원래 공편토로 단어를 하다가 한 40강까지만 듣고 많았거든요. 네, 그때 들었던 게 되게 지금 기억에 남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했는데 네. 지금 안 듣고 있어요. 그냥 다른 거 여기서 나눠주는 거나 어플에 있는 그런 단어만 보는데 만약에 까지 끝나고 한 이틀이나 3일 잡아가지고 나머지 40강을 강의로 몰아서 들으면은 무리수일까요? 글쎄, 그게 필요한 상태에서 들으면은 되게 습득력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할 때 들으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다른 과목에 대한 불안감은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동안 다른 거. 이틀 3일은 그러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독해 강의요? 4월 달을 위해서요? 5월 지방직이죠? 아니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전 근데 독해 강의 안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들었으면 이 강의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강의가 좋은지는 잘 모르니까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좀 국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독해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국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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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풀어보셨던 그 시험들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중에서 제일 힘드셨던 그 시험이나 제일 힘드셨던 어떤 시험에서 과목 같은 거 특징 같은 거 혹시 있어서 9급 기준이요? 아니면 7급 기준이요? 9급이요. 9급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는 서울시죠. 근데 그 다음 약간 서울시랑 국가직이랑 좀 저한테는 비슷하게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봤던 16년 서울시는 정말 쉬워가지고 잘 봤거든요. 그 전에 15년도에는 극악 난이도로 나와가지고 커트라인 많이 낮았다고 들었어요. 저도 풀어봤는데 진짜 어려웠고 영어가. 국가직은 9급 국가직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직 9급이 더 저한테는 난이도 있는 시험이거든요. 항상 더 어려웠고 더 힘들었고 서울시는 까다롭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짧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서울시가 더 편했고 지방직이 제일 편하다고 해야 되나? 좀 제일 쉽죠 그나마. 경쟁률까지 생각하면 어떤 쪽이 경쟁률이요? 경쟁률 생각하면은
당연히 지방직이 제일 쉽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다 100을 넘어가진 않으니까. 서울시랑 국가직은 100을 넘어가잖아요. 네, 네, 실수했었어요. 네, 시험에서 실수한 적은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합격한 시험은 잘 기억 안 하는 편이거든요. 합격한 것 중에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나머진 실수 안 했어요. 네, 실수 안 했어요. 아니, 평소엔 실수 많이 해요. 네, 그 표시를 했어요.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옳지 않은 것에는 찍 그어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사 되게 휘발성 요소가 강한 과목이잖아요. 저는 원래 좀 한국사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주기를 어느 정도 두고 보셨는지 아니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필기노트 조금씩 보셨는지 필기 노트를 매일 봤어요. 매일 네, 그걸로 아니 쪼개서 그 페이지 한 6페이지씩 나눠가지고 예, 스터디를 6페이지씩 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6페이지씩만 보면은 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럼 한국사를 이렇게 한번 얘기하라 그러면 연도를 다 소수를 할처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흐름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저 흐름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암기. 한국사 흐름 공부할 때는 흐름이 들을 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그 흐름이란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국에는 솔직히 연도 외우지 말라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들은 그분도 그랬고 무조건 외우는 게 시험에서는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무조건 흐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암기다. 모든 공무원 시험 모든 과목 그냥 암기다. 영어 독해랑 비문학 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앞글자 따서 뭐 이렇게 아, 하신 거예요? 아 예, 두 문자 적극 활용했죠. 그러면 이 기출이랑 그 요약서 그것만 진짜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좀 되게 지역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가 될까요? 지엽적인 거는 그냥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지엽적이면. 근데 웬만하면은 9급 행정학 풀었을 때 지엽적인 거는 틀려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게 조정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조정 점수 들어가면 다른 과목이랑 크게 막 편차를 막 심하게 느끼진 못하겠더라고요. 어렵게 나오면 오히려 그냥 아는 거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일단 아는 건 확실하게 잡는 공부로 했으니까. 그럼 찍었을 때 맞으면 오히려 더 유리한 거죠. 틀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마인드로 행정학은 시험에 임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 경제학은 했어요. 경제학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여기 스파르타에서 파는 그 답지만 있는 이런 기출문제 실전 트레이닝 이걸로 했는데 도움이 경제학은 정말 많이 됐어요. 저도 추천받아서 한 거고요. 네. 시험 직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는 다 봤어요. 다 보고서 볼 것만 정해가지고 방점이 아닌 다른 표시로 바꿔가지고 그것만 봤고요. 평소에는 방점을 하나씩 늘려가고 5회독 정도 넘어가서부터는 방점을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지우개로. 시험 볼때 네. 반점 늘어나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두 개는 정확히 아닌 거 알겠고 두 개가 정확히 헷갈려요. 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답을 골라주셨어요? 그럴 때요? 처음에 찍은 걸로 갔어요. 네. 바꾸면 틀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정도 오면은 네. 구급하실 때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통 과목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암기 과목이잖아요. 선택 과목은 다. 네. 선택 과목에 한 게 나은지 음, 기준을 비중은 자기 일단 선택이긴 하잖아요. 근데 수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점수 나오는 점수. 왜냐면은 원래는 공통 과목을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 선택 과목을 마지막 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국가직 9급 시험을 정말 말아먹은 게 행정법이랑 행정학은 100점, 85점 이렇게 나왔어요. 못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통 과목에서 75, 75, 65 이렇게 떠버리니까 많이 떨어졌던 거고. 그래서 저는 지방직 9급까지는 거의 행정법, 행정학은 한 번씩만 보고 그냥 아예 그다음 보지도 않고 국어, 영어, 한국사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풀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험장에서 풀 때요? 저 한 원래 보통 사람들 보면 10분 정도 컷으로 잡는데 저는 15분. 전 좀 오래 걸렸어요. 네, 올라가요. 제가 15분이라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으로 잡아서 말씀드린 거고 7급 이제 마지막 막바지 작년 9월까지 했을 때는 그래도 저도 10분에 끄는 그런 모의고사도 있었고 모의고사? 네, 그런 관연도 기출 풀었을 때 그런 건 당연히 10분은 끊었고 그리고 시험장 가서는 12분 했었어요. 지방직 7급. 총론이요? 저는 족보가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행정법 총론 족보. 기출이면 근데 거기서 작년에 17년에 7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뭐 9급도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행정법에 최신 판례가 좀 들어와 있던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다른 관연도 기출보다는 그래가지고 전 최신 판례를 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약간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한 3개년치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와가지고 전 그걸 맞췄어요. 시중에 보면은 변시용 최신 판례집 3개년, 5개년치 막 그런 거 몇 권 얇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판례집인데 그 OX 형식으로 예상 지문이 있어요. 제가 산 것도 그랬고 그거만 봤어요. 그거만 봐서 만약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 본문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좀 기억에 남게 할 만한 그런 키워드 같은 거 찾아가지고 표시해놓고 그것도 이거 보면은 이것도 보자 하면서 화살표로 딱 표시해놓고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에 사가지고 집에서만 봤어요. 그거는 여기서는 펼치지 않고 집에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때 보고 자기 전에 한번 보고 그랬어요. 한 100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 있는 행정법이 헌법이랑 최신 판례가 다르게 헌법은 완전 새롭잖아요. 최신 판례가 나오면. 근데 행정법은 최신 판례가 그 전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좀 추리다 보면 100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봐야 된다 싶은 거는. 그리고 황쌤이 올려줘요. 그 행정법 최신 판례 같은 거 저도 그거 받고 문제 형식으로 올려주시거든요. 7급 때 그랬어요. 7급 때. 그래가지고 저 그거 보고 그것도 도움 많이 됐고요.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 9급 이제 다음 달에 보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회독이 되고 그리고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 달 전에 이미 저는 결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합격, 불합격은 한 달 전에 결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한 달 전에는 이미 내가 합격이 결정돼 있다라고 조금 암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한 것만 주워 담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최종 정리를 한 달 전에 해야 될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2주 전에 보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려야 된다면은 그동안 기존에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달 전 그냥 딱 맞춰가지고 끝내고 한 달 전에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는 어떻게 계획을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는 그 과목 끝날 때까지 쭉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국어, 영어를 하고 이제 오후랑 저녁 시간에는 한국사랑 행정법이랑 행정학을 이제 사이클을 돌렸어요. 순서대로. 과목을 다 해야 되는 시점은 보통 시간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저는 하루 만에 전 과목 보는 거를 실천하지 않아가지고 네. 네. 사이클을 유지하되 그 일 걸리는 날 시간을 좀 줄였죠. 단축했죠, 최대한.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과목을 하루에 하는 걸 최대한 좀 지양한 이유는 그러니까 단축하고 있는 걸 제가 계속 확인하고 싶었어요. 잘 내가 회독을 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여러 과목을 하면 그 확인하기 힘들 거고 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다 끝나는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가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그걸 좀 한 과목으로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다음 과목 넘어가고 해서 그렇게 끝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여러 과목을 뭐 마무리한다는 거는 뭐 진짜 몇 개만 정리해가지고 그거만 보고 들어간다는 걸 보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못 해가지고 다른 것도 볼 게 많은데 그거에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더 보고 들어가려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뭐 정리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거 그냥 표시만 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들어간다 책에다 표시를 했어요. 그 책을 시험장에 제공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2주 동안에 봤어요. 시험장이 이제 가져간 거는 헌법 만약에 kil급 기준으로 먼저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뭐 최신 판례 그런 거는 좀 많이 회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거 들고 가고 필기노트 가벼우니까 들고 갔는데 보지도 않고 영어 단어장도 가져가는데 택시에서 봤던 것 같고 전날 그러니까 당일에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생각보다 당일에 본다고 해서 점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따라 좀 필요하시면은 그냥 A4 용지 한 장에 뭐 포스트잇 평소에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조금 미리 적어놨다가 그거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가져가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분도 봤고 합격자 분 중에서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리면 시험장 가서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떨리는 사람도 있고 안 떨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 긴장되실 거잖아요.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 시험장에서 마인드는 저도 이제 15년도에 합격하신 분한테 그냥 들은 건데 되게 단순한 말인데 아는 것만 풀고 모르는 건 찍고 나오면 돼요. 진짜 그래서 합격하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합격하는 임계점이 여기예요. 근데 내 실력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운이 좋으면 합격하는 거고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력을 키우는 거 그 수준은 더 높이는 거고 만약에 그 운을 자기가 어떻게 잘 받고 싶으면은 뭐 크게 기대하면 운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라는 말 너무 사치인 것 같고 그냥 아는 것만 풀고 오자 이 마음을 계속 생각하면은 좀 시험 중에 멘붕도 안 오고 그래도 좀 마음이 크게 먹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생각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마인드가. 그거랑 그리고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합불합은 결정돼 있어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합격 더 불안해지시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헷갈리는 문제를 다시 볼 시간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한 번 그냥 바로 고민한 다음에 찍고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고민했어요. 고민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전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는 시간이 이제 막 되게 촉박하게 끝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막 한 번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그때 고민하고. 네, 그때 고민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영어 만약에 앞에서 단어를 모르면은 패닉이 와서 뒤에가 영향이 미치고 그러지 않아요?
영어는 대신에 찍고서 별표 치고 넘어갔어요. 그걸 다시 보시잖아요. 시간이 나오면 다시 보고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왔어요. 웬만하면 바꾸면 틀리더라고요. 근데 혼자 기출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 요약서를 만들었어요? 기출이랑 요약서. 기출을 더 많이 봤죠, 당연히. 요약서는 평소에 많이 보셨었어요? 아니요. 요약서는 한 5회독 넘어가서부터 많이 봤고요. 많이 본 거라기보다는 기출이랑 세트로 봤죠. 제가 김준 선생님 어떻게 했는지 몰라가지고 네. 왠지 내용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요약서 보는 게 좀 힘들다는. 아, 요약서를 안 볼 수도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많이 아니 좀 제가 요약서 보는 거를 좀 힘들어해가지고 기출을 둘 중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많이 됐는지요? 기출이 더 많이 됐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기출을 해야 돼요. 혹시 막 연도별 기출은 안 쓰셨어요? 따로? 네. 그 당해년도에 나온 다른 시행착오 기출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월에 사복직 보지 않나요? 그런 거는 따로 뽑아서 풀었는데 기출을 따로 연도별로 정리해서 본 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경제학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만 했어요. 아 근데 네. 시험이 이거 국가직 있고 나오면 그 다음 달에 지방직 있고 그 다음 달에 서울시 있는 것처럼 한 달씩 한 달씩 더 주어지잖아요. 한 시험이 끝나면은. 근데 맨 처음 시험에 맞춰서 그 2주 동안 해가지고 볼 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험 다가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다시 기출 한번 다시.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기출 회독하고. 그 처음이 그 2주를 만들 2주 전 한 달 전에 2주 동안 방금 그 체크해두는 걸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기간에 따라 또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서울시 7급이 끝나고 국가직 7급까지 2달이잖아요. 2달이면은 저는 뭐 처음에 계획은 4회독을 잡았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한 3회독 할 수 있겠다고 3회독을 했거든요. 3회독까지는 돌아갈 수 있다 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했죠. 그 대신에 이제 또 한 달 남으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다 끝까지 봐가지고 새로 표시하고 그랬었어요. 푸는식 회독이 느리면 네. 그걸 진도를 그냥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그냥 회독을 계속 돌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도 이만큼 남았는데 그거 건너뛰고 여기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최대한 보려고 네. 느리더라도 그냥 네, 계획을 수정한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다 보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저는 그 좀 남겨놓고 가면 자꾸 찝찝해가지고 그런 거는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사이클 도는 동안 계속 생각이 날 테니까 그건 그냥 없애고 그냥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좀 크게 마음 먹고 지나가진 않고 그냥 다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에 몇 시간 배우셨어요? 시험 전날에 좀 그때 다른데 좀 긴장 많이 한 때는 2시간 잔 적도 있고 저번 국가직 7급 때 그랬고 그 전에 지방직 9급이랑 서울시 9급은 진짜 편하게 맘 편하게 자고 한 8시간 잤나? 일찍 잤어요, 되게. 그렇게 잔 적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당락이 결정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약간의 영향 미쳤겠지만 졸리거나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공부할 때 안 졸리셨어요? 네, 졸렸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나요? 잤어요. 참아봤자. 네? 너무 자면 안 되는데. 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서 깨지 않나요? 무서워가지고. 네. 그냥 졸음을 너무 참으면 그것도 졸음 참는 동안 공부가 전 안 돼가지고 그냥 잤어요. 좀 답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니 저도 졸음이 오면은 네. 글씨가 하나도 안 읽히는데 네.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아, 너무 자주 그냥 서서 자요, 서서 자요. 서서 자신다고요? 아니 저안 아니 저는 서서 자요. 아, 서서 자신다고요? 그러니까 졸하고 나갔는데 서서 막 졸려.
아 진짜요? 시험 촬영하실 때손 떨리지 않아요? 저요? 시험 칠 때. 저 손 많이 떨어요. 저 원래 수전증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때도 그냥 네. 마인드 컨트롤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도 못해요. 전 수전증 이거는 선천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네? 아 마킹할 때요? 조심해요. 최대한 안 빗나가게 잘. 아 그거 의식해가지고 일부러 물 안 마시고 아침에 갔어요. 네, 저 그런 적 있어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이거 이 시험은 아닌데 제가 공부 안 한 시절에 다른 시험에서 그 중간에 화장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시험장 나가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당 같은데 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왔거든요. 그때 한번 트라우마 생기고 나니까 그다음에 아침에 물 마시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그럴 일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국가직은 7급은 영어도 없어졌고 9급 때는 촉박하니까 그럴 전에 직전에 갔다 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이건 또. 좋은 질문이긴 한데 네. 자기 만지는 번호나 이런 거 그런 거 혹시 갖고 있는 아 그러니까 과목별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거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찍는 번호 말하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찍을 수 있는 저만의 번호. 저 2번이요. 네, 그냥 생각 없이 2번 찍어요. 만약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은. 고민 여지가 없으면 진짜 2번. 기출 막 그냥 암기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나 이런 거 추가를 해야 될지. 추가는 그러니까 4월 시험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후까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4월을 생각하면 추가 안 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고 그 이후를 생각하면은 그 이후만 생각하면 추가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 근데 모의고사는 제가 추가하는 걸 쉽사리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저는 모의고사를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진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했고 모의고사는 전 약간 확인력으로만 했거든요. 그걸로 실력을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사도 고종은 모의고사 시즌 2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확인력으로 한 거고 네, 그걸로 뭐 회독을 하겠다 이런 생각 한 적은 없어가지고 하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쉽게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시험이요? 지방직 9급은 총점 411점, 그리고 서울시 9급은 431점, 그리고 그 국가직 9급은 400점, 그 다음에 국가직 7급이 500점, 그 다음에 지방직 7급이 617점이요. 네. 점수대로 그냥 합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합격 그선 아래로 있으면 합격이 잘 안 된다고 봐요. 점수 밑에 있으면은 거의 그러니까 그 수험생 규모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커트라인 미치면 기대 안 하는 게 낫죠. 커트라인은 근데 면접 끝날 때까지 확인할 수 없는 건데 그냥 공단기에서 표본으로 확인하는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기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합격 컷에 거의 가까우면 네. 왜냐하면 미입력자가 보통 더 많거든요. 실제로. 저번에도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공단기에서 말하는 1배수 컷에서 한 문제 위가 이제 실제 커트라인, 필기 커트라인이다 이렇게 말이 있었어요. 정설이라고 떠돌아다녔어요. 이변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가산점이 없어졌으니까 커말 가산점 말하는 건데
이변이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제가 세법이랑 필기를 하는데 두 개가 정말 점수가 안 나와서 그냥 서울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끝까지 갖고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서울시 마음 편하게 준비하는 게 나은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게 몇 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급수. 아, 그급이요? 이번 서울시 말씀하시는 거죠? 6월 달. 그럼 갖고 가셔야죠.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직을 약간 못 볼 것 같아서 네. 국가직은 생각을 안 하고 네. 서울시 하는데 서울시 말고 국가직에 그 임하는 마인드가 어때야 되는지 제가 아, 마인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직에 임하는 마인드요. 그냥 이번 약간 지나가는 시험인데 네네 모의고사요. 합격을 하겠다는 네. 기대를 버리는 게 나아요. 물론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면은 그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 준비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서울시까지 생각한 그 준비하는 게 뭐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중간에 바뀌잖아요. 그런 계획 바뀌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큰 손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난 12월 선생님이 추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기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치렀는데 치고 나서 채점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공부가 좀 안 됐어요. 근데 아직 국가직은 치지도 않았는데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시험 치고 나서 이렇게 좀 멘붕이 와서 시험 보는 방법이 어떡하지? 어떻게 좀 넘어야 자책하는 될지. 자책하는 시간. 국가직 안 되셨잖아요. 그때 아, 네. 마인드가 어떻게 됐어요? 지방 아, 그때요? 장난 아니었죠, 진짜. 그때 혼자 막 군산 생전 처음으로 여행 혼자 가보기도 하고 뭐 뭔가 털고 거기 가서 뭔가 털고 오고 싶었는데 막상 털리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힘들고 와서 피곤하기만 하고 돈 쓰고 보고 막 그런 생각만 그때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공부를 아예 안 하진 않았어요. 갔다 오고 나서는 열심히 했는데 저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힘든 그 상태로 계속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어떻게 그 계기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좋아진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남들 옆에서 하잖아요. 막 여기 있으면은 그게 제일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힘이라고 하면은 남들도 하는데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 뭐 하고 있나. 돈 엄청 비싼데 그런 생각하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버텼던 것 같아요. 네. 버틴 것 같아요. 한국사 기출을 풀잖아요. 다른 과목 법 과목 같은 기출 많이 풀잖아요. 회독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한국사는 많이 할 필요 없고요. 대신에 기출 아예 버리면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데 많이 하지 마시고 9급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한국사를. 그러면은 전략 과목에 걸맞게 필기노트 되게 꼼꼼하게 보시고 연도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고 조금 생소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나가세요. 그냥 아마 황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모르면 지나가라고. 굳이 계속 외우려 그 자리에서 끙끙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엔 그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고 싶어지거든요. 외우고 싶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들어요. 진짜로. 그럼 그때 외우면 돼요. 그때 두 문자를 따서 외우면 바로 외워지거든요. 그럼 타이밍이 생기는 것 같아요. 회독이 늘어갈수록 뭔가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됐던 것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 암기는 된다. 이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저 9급 과목은 한 13, 14회독 정도 되는 것 같고 7급 과목은 7, 8회독 정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참 국어는 회독 많이 안 했어요. 국어는 3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기출은. 한국사도 안 했네요. 죄송해요. 한국사는 한
5회독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세보진 않아가지고 하다가 제가 강민성 기출을 풀었는데 버렸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풀 때는 일단 문제수가 적었고 기출을 빼고 직접 강사가 만든 그런 문제가 몇 개 섞여 있었어요. 신유형 막 이런 식으로 수능 이런 거 써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버렸어요. 점수가 일단 국가직 때 망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네. 그 국어 기출은 짧게 돌리면 뭘로 채워요? 국어 기출 짧게 그거 돌리는 3, 4회독만 하니까 네. 뭘로 본 거예요? 나침반 풀었어요. 국어는 매일 하는 과목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출할 때는 맨 처음 회독할 때는 물론 다른 과목처럼 한 번에 쭉 갔지만 2회독 할 때는 매일 하고 그다음 2회독 끝나고 3회독 할 때도 그렇게 매일 하는 걸로 했다가 나침반으로 그때 시기가 맞아서 넘어간 거죠.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좀 죄송해서 그런데 한 달 전에 결정돼 있다는 말 취소해도 될까요? 미안해가지고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 기대를 더 크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 희망을 더 키워주고 싶었던 건데 네 그래 죄송해요 취소할게요. 잘 안 들렸어요. 네. 이거 약간 갈릴 수도 있는데 저 성기건 선생님 거 새벽 모의고사 주로 많이 했거든요. 한덕현 선생님 것도 해봤어요. 전 근데 개인적으로는 성기건 선생님께 더 저한테 잘 맞았다고 생각한 이유가 해설이 더 풍부해요. 제 느끼기에는. 그 아마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비스 사이트에서 그 강의로 해가지고 그 강의에 묶어서 그 한 달치를 딱 파시는 거 그러니까 찍으셔가지고 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뭐 3개월치 결제해가지고 다 다운받아가지고 강의는 안 들었어요. 강의를 실강을 한번 여기에서 한번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그때 좀 잘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못 듣겠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했어요. 해설이 워낙 풍부하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더라고요. 한덕현 선생님 거는 깔끔한데 해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양치기요? 네. 영어 그 국가직 9 끝나고 이것도 약간 도케르나임 했던 것처럼 그런 거 일환으로 뭔가 실력을 키우고자 했던 건데 영어는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10일 동안 그 새벽 모의고사 아까 세 달치 막 받아가지고 그것만 내내 10일 동안 풀었어요. 다른 거 뭐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점수 그 범위 폭이 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70점에서 80점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거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75점에서 막 100점까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은 그 동영이 자기 스타일 선생님 내는 스타일마다 다르잖아요.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기가 맞는 선생님 것만 푸는 게 좋아요. 전 맞는 거를 일단 두 가지 중에서 찾은 거라서 맞는 걸 찾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게 제일 좋게 느껴져가지고 그걸 했었어요. 한덕현 선생님 걸 원래 처음에 했었어요. 그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게 왠지 더 깔끔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시중에 있는 한덕현 선생님 문제집을 풀어보기도 하고 새벽 모의고사도 이제 결제해가지고 받아서 해보기도 했는데 그냥 성기관 선생님께 훨씬 더 저한테는 잘 맞는다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갈아탔어요. 그러면 양치기 하시고 동영을
그렇게 양치기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루에 하나씩 한 회씩 풀었어요. 몇 급 기준으로 9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9급은 영어만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국영사 합해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다 다르고 난이도 따라 다르지만은 저는 평균 90은 먹고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어요. 서울시는 있어요. 서울시는 그냥 서울시도 또 15년 9급은 진짜 어려워가지고 그건 뭐 극악의 난이도여가지고 또 말이 다른데 제가 봤던 서울시 시험은 7급이 더 어려웠어요. 9급은 쉬웠어요. 쉬웠던 이유가 그냥 약간 어휘만 물어보고 지식형으로 물어봤어요. 아냐 모르냐 이런 거 독해 문제보다는 한 장에 다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발령 안 났어요. 지방직은 물론 발령이 났고요. 국가직은 부처만 결정되고 실이나 국 같은 거, 과 같은 거 아직 저는 빈칸으로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발령이 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문 닫고 들어갔다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네 제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제가 상담 되게 오랫동안 위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9시부터. 그래가지고 좀 제가 피곤해서 잘 답변 못 드린 것도 많을 것 같고 이해도 잘 못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4월달 시험 잘 보시고 꼭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